수진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여유로운 시간을 꿈꾸며 은퇴를 맞았지만 시간이 많아질수록 허전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던 오후, 그녀는 습관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는 그녀의 고요한 마음을 더욱 강조하며 수진 씨는 우산 대신 낡은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서관은 그녀에게 작은 쉼터였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책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일상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그동안 지나쳐왔던 많은 것들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창가의 자리에 앉으려던 수진 씨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미영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미영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책을 꺼내며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참 많이 오네요. 이럴 때 도서관만큼 좋은 곳이 없죠. 그녀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 오는 날엔 책 읽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녀는 책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찾으세요? 수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려고요. 그때 도서관에 또 다른 방문자인 지훈이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 씨를 보자마자 크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할머니. 오늘도 공부하시네요. 지훈이 발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는 손을 흔들며 그를 반겼습니다. 안녕, 지훈아. 오늘은 좀 더 재미있는 걸 찾아보려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과의 간단한 대화는 그녀에게 활기를 주었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오늘 할 게 많아요.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를 보며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해, 지훈아. 내가 하는 일마다 늘 잘 되었으면 해.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미영 씨와 지훈과 나눈 대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이곳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는 도서관에서의 따뜻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허전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에서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차의 따뜻한 김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수진 씨는 자신이 그동안 시도했던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물감과 캔버스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수진 씨는 의욕적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캔버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방문한 친구 영희 씨가 다가와 캔버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꽤 괜찮은데?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난 잘 모르겠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영희 씨는 격려하듯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처음부터 잘 그릴 순 없잖아.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지.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지, 하지만 참 어렵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흥미가 시들해졌을 때 수진 씨는 요가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요가 동영상을 틀어놓고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 방바닥에 주저앉아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녀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웃에 사는 정자 씨가 놀러 왔습니다. 수진 씨, 요가 하세요? 정자 씨가 물으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네, 해보려고요. 근데 몸이 왜 이리 뻣뻣한지 모르겠어요. 수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수진 씨는 다시 한번 요가 매트 위에 앉아 천천히 그래, 천천히 해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진 씨는 오래된 피아노를 다시 꺼내기로 했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악보를 펼쳐보며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자 그녀는 살짝 실망했습니다. 이젠 손가락도 마음대로 안 되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수진 씨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영희 씨는 그녀의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오, 수진아, 피아노도 치네. 정말 대단해. 영희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하긴, 손이 말을 안 듣네. 그래도 다시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천천히 하다 보면 예전처럼 잘하게 될 거야. 영희 씨가 격려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의 응원 속에서 자신이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미영 씨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새로운 것을 찾고 배우는 데 있어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그녀는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수진 씨는 도서관에서의 시간을 통해 약간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도서관 내 게시판에 붙어 있던 역사 연구 모임 공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수진 씨는 비가 내리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모임이 자신의 새로운 흥미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수진 씨는 모임이 열리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을 안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미영 씨도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수진 씨를 보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미영 씨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의 옛날 이야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옛날 사진도 보면서요. 미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몇 장의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수진 씨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모임이 시작되자 리더 역할을 맡은 경수 씨가 모두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오래 살며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였으니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수 씨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돌아볼 거예요. 모임의 주제에 따라 경수 씨는 오래된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여기 보세요. 경수 씨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리 동네가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땐 참 단순했죠. 수진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보니 옛날에는 참 소박했군요.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하고요. 경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수진 씨는 다른 참가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의 역사를 함께 배워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 씨는 수진 씨 옆에 앉아 사진을 보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할머니가 찍으신 거래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자주 이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수진 씨는 미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좋네요. 우리 가족 이야기도 떠오르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경수 씨는 참가자들에게 다음 모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래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를 준비해 오셔도 좋고요. 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을 나서며 오늘의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역사 연구 모임에 참석한 이후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 가는 날마다 역사 자료를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철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바랜 문서들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중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그녀의 조상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그녀에게 익숙한 얼굴이었고 그 순간 수진 씨는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친구 영희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수진 씨는 이 발견을 영희 씨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희야, 이리 와봐. 수진 씨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영희 씨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와서 수진 씨가 펼쳐놓은 서류철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아?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우리 조상님 사진이야. 보통 사진이 아니더라고. 수진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와, 정말이네. 이 사진 속분이 내 조상이야. 영희 씨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야. 이 동네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래. 영희 씨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러면 수진이 너도 그분의 피를 이어받은 거네.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 말이야.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 뭉클해져.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사진과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조상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이어받아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문서 좀 봐. 수진 씨가 한 장의 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님이 그 당시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적혀 있어. 영희 씨는 문서를 읽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로 중요한 일을 하셨네. 내가 자랑스러울 만하겠다. 수진 씨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러게
난 이런 걸 전혀 몰랐어. 우리 가족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을 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문서를 읽어가면서 수진 씨는 조상이 마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녀에게 큰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도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희야, 이걸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진 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맞아, 수진아. 너도 가족의 자랑이 될 수 있어. 이미 충분히 멋지지만 영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자리에 들며 오늘의 발견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알게 됨으로써 현재의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도서관에서 발견한 조상의 사진과 문서를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수진 씨는 우산을 챙겨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역사 자료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상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의 표지는 낡고해졌지만 그 안에는 조상의 살아온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일기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읽으며 조상의 손글씨를 따라가다가 문득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조상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기의 내용을 읽으며 수진 씨는 조상이 젊은 시절 마을을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일기를 읽던 중 수진 씨는 조상이 마을을 위해 만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지식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수진 씨는 지금 자신이 자주 찾는 도서관과의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도서관이 바로 조상이 만든 도서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는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친구 미영 씨와 함께 도서관에서의 발견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미영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미영 씨는 수진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수진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수진아? 너 이렇게 신난 거 오랜만에 본다. 미영 씨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일기를 미영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우리 조상님의 일기야. 여기 도서관을 직접 만드셨대. 미영 씨는 일기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럼 지금 우리가 자주 가는 그 도서관이? 맞아. 바로 그 도서관이야.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다 우리 조상님 덕분인 것 같아. 미영 씨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와, 정말 멋진 이야기다. 너도 그 피를 이어받은 거잖아.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니까 난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조상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발자취를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깨달음이
자신에게 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수진 씨는 앞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상님의 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상의 일기를 읽고 나서 수진 씨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상님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가족의 역사를 통해 그녀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그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도서관에서의 시간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미영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 요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참 보람을 느껴. 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너 정말 멋져. 그렇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니. 미영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참 좋더라고. 수진 씨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만난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고민과 꿈을 들으며 자신도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젊은 학생이 수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할머니. 저 이번에 역사 발표 준비하는데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어떤 주제로 발표하려고 하니? 수진 씨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학생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녀는 학생의 자료를 보며 조언했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학생의 감사 인사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작은 도움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발표 잘 준비하길 바래. 그녀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마을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지역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수진 씨는 지역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리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그녀가 제안하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 씨. 그러면 우리 마을의 이야기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겠네요. 한 참석자가 동의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회의에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상님의 일기와 옛 사진들을 전시회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시회 날 수진 씨는 미영 씨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정말 잘 됐네.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 미영 씨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줄 줄 몰랐어. 수진 씨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수진 씨는 조상님의 발자취를 이어받아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수진 씨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미영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여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전시회 정말 대단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뻤어. 미영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어. 정말 행복해. 그녀는 감동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우리 조상님도 참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너도 정말 많이 노력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응,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이번 일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 그녀는 비록 이번 전시회가 끝났지만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상님의 일기를 다시 펼쳐보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기대하며 그녀는 다시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의 뿌리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넓은 공동체와 연결시켜 주는 힘이 됩니다.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큰 교훈이 됩니다. 개인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런 교훈들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영감을 줍니다.